FDA가 희귀질환 심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FDA 국장에 TF를 구성하라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FDA는 스텔스 바이오테라피틱스의 엘라미프리타이드에 대한 NDA를 거절했습니다. FDA는 제약사의 NDA를 거절하기도 하니까 겉보기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FDA가 기존 선례를 무시하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FDA 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요지는 차별입니다. 스텔스 바이오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FDA가 우린 거절하고 다른 데는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텔스는 미토콘드리아를 타깃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입니다. 선두주자라고 하네요. 스텔스의 신약 후보 물질은 엘라미프리타이드라고 부릅니다. 2022년 5월 13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엘라미프리타이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개선해서 신경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고쳐주는 신약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FDA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을 의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 울트라 레어 희귀질환 치료제는 진정 FDA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인가? 제목을 보면 단순 rare disease라고 표현하지 않고 ultra rar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의 미토콘드리아 신약 후보 물질은 초희귀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희귀질환 중에서도 더 희귀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였던 거죠. FDA 입장에서도 마땅히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렵고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FDA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적응증은 바스 신드롬이었습니다. FDA는 8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다며 NDA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직까지 바스 증후군에는 FDA 승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드문 희귀 질환이기 때문이죠. 스텔스가 첫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FDA는 스텔스의 NDA가 심사를 시작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회사에 공식 통보했는데, 이 뜻은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울한 스텔스는 옆집은 어떻게 돼가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FDA는 스텔스는 거절해놓고 리타 파마슈티컬스에겐 동일한 기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리타 파마슈티컬스는 2021년에 FDA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고 2022년에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년에 미국 FDA 첫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지하죠. 스무스하게 FDA 심사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데 스텔스는 억울합니다. 누구는 수월하게 프리패스하고 나는 계속 임상 3상 하고 부들부들대고 있는 게 스텔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나섰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절차상 불일치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FDA에 전했습니다. 이번엔 FDA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같은데 다른 기준을 적용한 건지, 달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건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텔스의 엘라미프리타이드는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리타의 스카이 클래리스도 역시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치료제입니다. 적응증이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FDA가 NDA를 거절한 적응증은 바스 증후군입니다.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치료제가 아닙니다. 바스 증후군은 심장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근육이 점점 약해져가는 근육병을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바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심장과 다리 근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장과 근육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FDA가 NDA를 거부한 적응증은 바스 증후군이지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이 아닙니다. FDA가 NDA를 거절했던 스텔스의 임상시험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상 2, 3상이었고 더블 블라인드였고 플라시보 컨트롤드였습니다. 현재까지 FDA 승인받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플라시보 컨트롤드였겠죠. 그리고 환자는 12명이었습니다. 1일 1회 엘라미프리타이드를 주사하고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었습니다. 환자 수가 12명이라니 왜 이렇게 환자 수가 작을까요? 아까 봤듯이 울트라 레어 질환입니다. 미국에 130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환자 수가 정말 적은데 왜 개발하는 건가 궁금한데, 인류애를 갖고 개발하는 것이거나 엄청 비싼 약일 것 같습니다. 또는 12명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이 다른 대규모 임상시험보다 크게 들진 않을 테고 130명에게 판매하는 수익이 더 클 거라 계산하고 개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약사가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 환자 수가 적다 보니
보니 크로스오버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4주간 워시아웃하고 크로스오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환자가 12주 치료받고 12주 플라시보 받았습니다. 엘라미프리타이드의 효능은 6분 동안 잘 걷는지 보행 테스트로 측정했습니다. 워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6분 보행 테스트는 미국 어느 학회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6-minute walking test라고 합니다. 6분 보행 테스트 결과 치료군은 플라시보군을 못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FDA가 NDA를 거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서브그룹에서는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변명을 FDA가 받아줄 것 같은가? 그런데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또 받아준 게 스텔스가 아니라 리타의 것을 받아줬습니다. 사실 리타도 2020년에 임상 이상의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며 FDA로부터 허가를 반려당했습니다. 아까는 스무스하게 통과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번 반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 사후 분석 검토 결과 FDA는 리타의 스카이클래리스를 승인했습니다. 사후 분석으로도 FDA 승인이 되네요. 아마 희귀 질환의 특수성인 걸로 보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죠.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되지? 그렇게 2021년 10월 18일 Refuse to File letter가 FDA로부터 스텔스에 도착했습니다. 할 말이 없죠. 이유가 뭡니까? FDA는 스텔스의 임상시험이 잘 통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FDA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건 사후 분석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시험 자체가 깔끔해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 통제된 임상시험이 신뢰도가 높고 믿을 수 있죠. FDA는 스텔스 의 오픈라벨 연장 시험은 적절하지 않고 잘 통제되지 않았다며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리타의 스카이 클래리스의 오픈라벨 연장 시험은 FDA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대 3년 뒤 질환 진행이 55% 감소 인정.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리타의 스카이 클래리스의 가격은 연간 37만 달러, 하나로 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희귀약품은 엄청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FDA의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FDA는 신약 심사를 할 때 다르다면 왜 다른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같다면 공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시비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FDA의 권위가 아주 조금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주식 투자 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윌리엄 오닐인데, 윌리엄 오닐은 유명한 투자자이며 저자입니다. 노티드는 잘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famous와 같은 의미죠. 사진을 보면 데이터가 담긴 논문을 들고 미소 짓는 윌리엄 오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투자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컴퓨터를 최초로 사용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윌리엄 오닐은 명확한 숫자 계산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닐의 연구 성과를 우리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How to Make Money in Stocks,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뇌피셜에 근거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윌리엄 오닐의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1933년 3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캔슬림 스트래티지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윌리엄 오닐이 태어난 1933년은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사진은 1936년의 캘리포니아의 모습입니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대략 1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대공황 시절에 태어나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대공황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충격이었습니다. 대공황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원래 거시경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특정하기 힘들고요. 대공황의 원인은 몰라도 대공황의 특징은 알 수 있지 않은가? 제 머릿속에 대공황은 뭔가 힘들다는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해리 트루먼은 명쾌하게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해 줍니다. 당신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불황이고 당신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 공황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으니 오히려 투기성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도 오케이입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야 하죠.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런 관점은 현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은 나를 언제나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 투자할까? 윌리엄 오닐의 가르침을 배워보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캔슬림이 튀어나왔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7가지 특성을 모아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캔슬림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는 강세 공식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한 공식이 바로 캔슬림 전략입니다. 차트만 본다? NO. 재무제표만 본다? NO. 둘 다 보는 게 캔슬림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면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차례대로 캔슬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는 커런트의 약자로 현재 실적을 말합니다. 현재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지 살펴보는 게 C입니다. A는 annual earning, 즉 연간 실적이 대폭 증가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건 뻔하고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N은 new product라고 신상품이 나왔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신상품으로 내놓고 나서 현재 애플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엄청난 가치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란 신상품이 나오고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란 신상품이 나오고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넷플릭스도 OTT 구독 신상품이 나오고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전기차 신상품이 나오고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신상품이 나오고 주가 상승한 기업을 찾으려면 정말 많습니다. 구글의 서칭 엔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페이스북의 SNS 등 정말 많습니다. 신약 개발도 뉴 프로덕트 관점에서 왜 주가 상승이 폭발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 뉴 프로덕트는 꽤 중요한 듯 보입니다. S는 서플라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강한 욕구가 결합되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레거드는 느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L은 동종업계에서는 후발 주식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L은 리더, 선도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I는 기관 따라 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M은 마켓, 즉 시장도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캔슬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안타증권과 빅토리 주식TV는 스타벅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하고 100만원 잔고를 6월 30일까지 유지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인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